이번 대선 시즌 사상 최초로 뉴스 밑장에 후보가 찾아왔습니다. 이재명인가? 윤석열인가? 아닙니다.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민주당 백수범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창원 씨 변함없이 네, 함께 안녕하십니까. 하시겠습니다. 이창원 씨가 대구 중구 남구에 무소속 시민 후보로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중구 네. 지금- 주민이고 네, 남구에 사업장이 있죠. 네네. 일터와 생활터가 둘 다 중남구에 있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요일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창원 씨가 내일 후보로 등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시청자, 정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 네, 대구 중구 남구의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백수범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백수범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다니. 네. 사실은 이제 이창원 씨나 또 뉴스맨 천용길 기자나 또 저도 한때 그랬었고 대구 CBS의 그 방송 이름 뭐였죠? 뉴스필터? 네, 뉴스필터. 맞습니다. 뉴스필터의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 게스트 중에 한 분이 백수범 변호사였고 우리끼리 언제 정치할까라고 수군수군했는데 결국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발톱을 드러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전부터 뭐 이리 많이 뵙던 분들이라 그 전에는 저도 뭐 그냥 패널이고 게스트로 뵀었는데 후보로 올려니까요. 되게 좀 긴장되더라고요. 네. 아는 분들이라서 저에 관해서 더 잘하시니까 큰일 났습니다. 네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거의 처음이시잖아요. 예, 뭐 TV도 이제 뭐 많이 해봤고 그러셨죠. 라디오도 많이 해봤는데 팟캐스트는 오늘 처음이네요. 첫 방송을 이런 데로 오시다니. 여기 알고 오신 거예요? 제 김수민 누군지 알고 오신 거예요? 저희 뭐 안 보겠습니까? 예. 네. 저희 뉴스 밑장에는 거대 정당을 싫어하는 정치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채팅창에 HSG님이라는 분이 백수범 괄호 열고 7, 8년생이라고 이미 조사를 하고 계세요. 오렌지 페퍼민트님이 네. 78 리얼리? 예. 78 학번 네. 아닙니다, 여러분. 학번 아닙니다. 7, 8년생 맞습니다. 학번이면은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러면은 그 최근 좀 정치 행보를 보면 네.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가를 하셨죠, 열띠게.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네네. 그게 정당 행사에 그때도 입당은 안 했었지만요. 네. 대구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거는 대선 경선 때가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네. 하지 않았었고. 그때 이제 네. 미셨던 후보가 네. 안 됐죠. 누구를 미셨나요? 떨어지셨죠. 그때 이제 이낙연 후보를 경선 때 지지를 하면서 공동 상임 대표를 맡았었는데요. 대구 지역. 예, 네. 뭐 말이 상임 대표지 이제 저는 또 뭐 제 사무실 하니까 청년 입장에서 뭐 그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 명분은 이거였어요. 민주당이 이제 언제까지 영남 후보로 승부를 볼 것이냐, 비영남 후보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비영남 후보로 1대1로 승부를 한번 해보자. 이게 제 명분이었지만 경선에 졌죠. 영남 후보 불가론 같은 거네요. 뭐 불가까지는 안 했더라도. 네, 불가는 아니지만 어. 비영남 후보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백수범 우리 후보님 좀 소개를 해드려야 청취자 여러분들 누군지 좀 아실 텐데 네. 일단 1978년 대구 남구 대명동 출생이세요. 맞습니다. 네. 대명 몇 동이세요? 거기가 성당시장 쪽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아마 대명 1동 정도. 그렇겠네요. 예, 예. 그 정도 돼요. 그럼 남구 태생인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 뉴스민 이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대명 3동이거든요. 네.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이번 보궐선거의 네. 중심지. 그리고 대명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시민중학교, 대구고등학교 전부 다 남구에 있는 학교. 네. 예, 대구 남구 토박이십니다. 중간에 중구 봉산동에 잠깐 살았어요. 아, 어릴 때. 이사를 가도 중구로. 네. 그래서 남구 태어나갖고 중구에 대구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대구국민학교 잠깐 다니다가 다시 대명동으로 가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다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아, 그리고 그럼 이 명함에 대구 예. 초등학교라고 쓰여 있는데 네. 여기는 입학만 했고 졸업은 대명 초등학교에서 했다. 대명초등학교에서. 네. 그래도 써야 된다 그래서요. 네. 네. 쓰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 써놨습니다. 남중구에 있는 대구 초등학교에 를 입학을 했다가 연고가 있다는 거를 그렇습니다. 강조하려고 명함에 네. 굳이 졸업도 하지 않은 학교를 네. 대구 초등학교로 썼다. 네. 이거죠. 저도 이제 대구에서 데뷔하는 정치인입니다. 중남구, 그러니까 중남구를 10대 네. 시절 떠나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야. 그렇죠. 어. 그러다가 이제 그럼 서울대로 가십니다. 시민중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시민중학교도 여기 있었죠. 남구에? 남구에. 네. 지금은 아, 이사 갔는데 네. 대구 엄마니 고등학교. 반매움입니다. 대구고등학교도 우리 옆에. 우리 사무실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초중고를 모두 예. 남구 중구에서 나왔다. 그렇죠. 어. 대학교도 나오시지 그랬어요. 대학교 남구에 있지. 맞아 네. 맞아 나왔었어야 되는데. 예. 좀 싼 데 가느라고요. 그리고 서울대 철학과. 네. 아, 철학 전공이셨어요. 네. 겨우 졸업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시고요. 네. 변호사시고 지금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 평가 자문위원 전 하셨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직속 정무특보를 네. 하고 계십니다. 뭐 저하고는 이미 방송에서 굉장히 그 지역 방송에서는 여러 군데 많이 나오십니다. 나오실 때마다 제가 굉장히 그 재미없는 분인데 아, 그래요. 네. 저분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재미없다. 말도 느려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PD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그만큼 성실하고 음.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간에 막힘이 없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분들한테 좀 많이 우리 백수범 후보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역시 영풍 그 소포 재련소 네. 소송을 담당을 하시면서 아, 여기 이제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었죠. 영풍이면은 지역이 봉화죠. 봉화. 네. 네. 어떻게 봉화 소송을 맡게 되셨나요? 봉화 그 석포면에 있는 재련소더라고요. 네, 거기가 이제 한 4년쯤 전에 그 민변에 같이 활동하시는 이제 성상희 변호사님이라고 성상희 선배님이 아니 그 낙동강 최상류에 네. 그 이런 저기 뭐 중금속 물질을 막 그 오염시키는 큰 재련소가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좀 그 싸우는데 좀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거 누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대구 이제 시민들하고 버스 타고 같이 한번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 뭐 아유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 깊은 산골짜기에 막 엄청나게 큰 공단급의 공장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막 굴뚝에서 막 연기 나고요. 그 앞에 이제 바로 낙동강 그 그렇죠. 발원지 황우지 그 아니 황우지가 아니라 황지. 네. 황지연 바로 20km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아주 맑은 계곡이 흐르는데 거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게 뭐 SF 드라마처럼 큰 공장이 있어서 뭐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 대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가 이 부분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구 권영진 시장님하고 좀 뭐 사이가 안 좋죠. 아, 네. 뭐 때문에 안 좋습니까? 권영진 시장님이 그 코로나 대응 초기에 네. 뭐 좀 하여튼 그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MBC가 좀 비판을 했더니 그 뭐 기자랑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막 고소 고발도 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 민변 동료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정도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고소 고발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그 나올까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저희가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소송을 맡게 됐고 예,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네. 네. 권영진 시장이 다 졌어요. 네. 네. MBC가 이겼어. 그 권영진 시장한테 걸어가지고 돈을 받아낸 게 아니잖아요. 아, 예, 그냥 뺏길 뻔한 예, 걸 막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공격 들어온 거 방어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음. 뉴스민의 네. 채널A와 TV조선 소송 사건. 아, 이것도 그거를 난리 났죠. 백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아니 뉴스민이 열심히 안 하면 뭔가 네.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좋은 컨텐츠를 만드니까 중앙에 그 뭐 대형 종편사들이 이제 그걸 막 갖다 뺏겨 간 거죠. 예. 그 두 분 나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쓰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민의 영상을 대형 종편사들이 그렇게 갖다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 걸어가지고요. 한 군데는 이기고 한 네. 군데는 졌습니다. 채널A에서는 이기셨고 네, TV조선에서는 지셨죠. 제가 네. 그 소송 때문에 네. TV조선 채널A 소송 진행 중에는 그쪽에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끝나고 난 거예요? 일단락되고 출연한 건데 TV조선은 알아서 빨리 내놨어요. 근데 맞아요. 채널A는 끝까지 개기더니 그쪽이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TV조선이 좀 억울하지 않나. 음. 예, 그거 뺏겨간 것도 TV조선이 뒤에 뺏겨갔고 맞아요. 채널A부터 먼저 뺏겨갔는데 아 채널A가 이렇게 깡이 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아 그런 또 인연이 저희한테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치를 이번에 민주당 입당을 처음 네, 하신 건가요? 이번에 입당하겠습니다. 네, 공천 받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이낙연 대표. 아, 근데 스펙만 보면 네. 우리 백수원 변호사가 이 풍채도 그렇고 네. 정말 국민의힘 스타일이거든요. 왜 국민의힘? 아니, 대구에서 딱 좋아할 만한 캐릭터예요. 아 대구에서. 뭐 어찌- 대구에서 좋아하면 다 뭐 한쪽 어찌됐- 땅에 가라는 그러니까 법 없잖아. 어찌됐건 이 어떤 뭐 성장 이나 또 뭐 학벌이나 또 어떤 뭐 사회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네. 지형에 가셨으면 네네. 따뜻하고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모님한테 별로 바가지도 안 긁히고 네네. 이창원 대표 뭘 모르시네요. 국민의힘 가면 공천 받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거기 줄 서실 법한데 네. 왜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부터 네. 열심히 하신 겁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없었고요. 네. 네, 아 선택이 선택의 없었고. 문제가 아. 없었습니까? 네, 그냥 이제 뭐 제가 생긴 대로 네.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네네. 뭐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쪽으로 이 길로 가게 된 것 같고. 근데 글쎄요, 저희 부모님도 평생 그 1번 국민의힘 찍어 오신 평범한 대구 시민들이거든요. 어릴 때 텔레비 뉴스에 김대중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나오면은 할머니가 아유 저 빨갱이 또 나왔다 막 이렇게 하신 그 평범한 대구 집안이에요. 네. 예. 근데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 가서 뭐 대부분 이제 20살이 되면서 좀 방황을 하고 이제 머리가 트이잖아요. 네. 막 그때부터 가치관이 그렇게 좀 지금 살고 있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창원 대표가 커리어가 대구 주류에 가까운데 왜 민주당이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대구 주류 커리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을 해도 좀 편하고 이런 건 없으세요? 그것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대구처럼 저도 참 제 고향에서 뭐 제가 소수자의 입장에 있다는 게 참 독특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가 이제 지금 말씀대로 뭐 이런 외적인 조건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대구에서 민주당 하기가 좀 더 힘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딱 네. 결심을 하신 거는 네. 언제쯤이세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정치가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일이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아 어릴 네, 때부터. 네. 이창원 대표님이 이렇게 네. 웃으시는데 왜 웃어요? 왜 어렴풋이 웃었어요? 그렇게 언젠가 할 것 같아가지고 아. 처음 했을 때부터 네네. 그러니까 뭐 보통 정치하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싸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직접 그 국회로 가야겠다 이런 이제 계기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이제 생긴 경우는 아니고요. 뭐 어려서부터 언젠가는 그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변호사 일하는 게 좀 늦었어요. 30대 후반에 하게 됐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7년 열심히 하고 보니까 이제 4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1년 전에 아내한테 이제 그 정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원래 네. 이런 성향인지 잘 모르고 결혼하신 건가요? 글쎄요. 뭐 글쎄요 했을 때는 몰랐다는 얘기인데. 대충 알았겠죠. 학교 다닐 대충. 때도 뭐 제가 어디 가면 이제 나서서 대표도 하고 뭐 앞장서서 일을 하는 편이니까요. 사모님도 변호사시거든요. 네네네. 로스쿨 동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1년 전에 집사람이 이제 좋다. 그래 살아보니 막 결국은 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는지 그 전까지는 이제 이혼하고 실컷 해라. 이혼하고. 보통 다 그렇잖아요. 네, 실컷. 그렇게, 예, 이혼하고 실컷 해라 하다가 좋다. 그럼 열심히 해봐라. 이제 단 대구만 빼고 해라. 아 대구 네. 빼고. 대구 빼고. 그랬었죠. 그럼 대구 빼고 연고가 있는 데는 서울. 하고. 네. 로스쿨을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나오셨죠. 나왔어요. 네. 네. 제주도 유일하게 아니면 유일하게 제주도만 저를 3년 공부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아, 예, 그걸 받고 그래서 가셨구나. 제주까지 갔죠.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사무실 업무를 좀 계속 줄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일이 소송이 한 번에 딱 안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을 줄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거의 한 10개월 정도 일을 줄여가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웬걸. 웬걸 곽상도 씨가 이제 큰 돈을 받아먹은 게 들통이 나가지고 뭐 아들 퇴직금이다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죠. 사퇴를 네네. 해버렸죠. 네. 예. 그래서 그때 마침 정치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동네에서 일이 터졌으니 네. 여보 이거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음. 뭐 정치에 대비할 이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도 내가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 얘기를 꺼냈더니 많이 걱정하고 반대했었어요. 네네. 네, 울기도 하고. 배우자분께서 대장동 의혹을 원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만 아니었어도.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늦둥이 그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된 때였거든요. 이럴 때는 네. 결심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둘째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네. 안 됐는데 남편이 그것도 대구만 빼고 하라고 어렵게 허락해줬더니 네. 대구 센터로. 네, 대구 중에서도 센터로 이제 하겠다고 하니 많이 속이 상했겠죠. 아니 예전에 대구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렴풋하게나마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지역구로 중구 남구를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은 사실은 왜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네. 있는데 그렇죠. 중구 남구는 적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적은 네. 편이죠. 네, 거의 마지막 아닌가 대구에서는. 서구가 제일 서구. 좀 작은 예. 민주당 네. 지지자 낮고 좀 많은 데가 그러니까 수성구, 수성 그 김부겸 의원이 그렇죠. 당선됐던 수성갑, 뭐 수성을 이런 쪽들이 혹은 조금 나온 편이고요. 북구 네. 뭐 이런 지역이라서 네. 대구 안에서 굳이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 인사 입장에서는 네. 좀 중구 남구를 선뜻 가기는 어렵진 않았습니까?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모를 수가 있나 어떻게? 그냥 네, 개표 결과가 다 나오는데. 제가 중남구에서 태어나고 다 자랐으니까요. 또 마침 또 거기서 네. 네. 그리고 그 반월당 지금 내거리 거기 봉산동에 대구 네. 초등학교 앞에 제가 어릴 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구 중에서도 이제 저는 제 동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그 동네 바로 앞에 이제 덕산 빌딩 반월당 내거리.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변호사 사무실들이 다 법원 앞에 있거든요. 그렇죠. 범어동에 많은데 네. 거의 유일하게 반월당 내거리 음. 네. 예,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은 출마를 준비해 그러니까 오신 저도 건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마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정치를 한다면 여기 내 동네에서 그래도. 시작을 할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죠. 그리고 반월당 내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구에도 홍보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달구불대로 거기 반월당 내거리 신호 걸리면 네. 재간판 강제로 보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배우자분이 이제 눈물까지 지어 보이셨다고 하는데 네, 근데 눈물이 조금 들어갈 만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뭐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 하는 입장에서 여러 당 후보들을 다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당은 못 부르게 됐어요. 절대 못 부르게 됐는데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 짐작을 좀 하셨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럼 배우자분 달랠 때도 그 말씀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 나올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네, 그 얘기 네,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예,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을 네네. 했고 처음에 반대했다가 그래서 사실상 거의 마음을 뭐 포기하다시피 했다가요. 그 뭐 가정을 깨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달 넘게 네, 어렵게 설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뭐 공천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뭐 얘기 안 나오더라도 상식적으로 50억 받아 먹고 사퇴해가지고 복을 하는데 그 뭐 또 공천 안 하는 게 그 사람 상식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은 했었죠. 가정 내 공천이 먼저였네요. 민주당 공천보다. 예, 제일 어렵죠. 예. 음. 네, 가족들의 그 동의를 받아낸다는 게 지금은 뭐 제일 열심히 응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 등록이 유력한 그래서 이제 구도가 어떻게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 난리 유력한 데가 났죠. 어디죠? 지금 근데 많이 네. 정리가 좀 되었는데 일단 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자가 될 뻔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빈자리를 대구의 반문화를 이끄셨던 주성영 네네. 전 의원께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기로 했고요. 이외 주성영 전 의원이 책도 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제 교보문고에 갔다가 보니까 박정희, 김대중을 다 띄워주는 그런 책도 내셨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호쾌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만나면. 국민통합의 아이콘이 되려고 했으나 중구 남구로 안착하시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전 그 남구청장이었죠. 임병헌 네. 전 청장 삼선 출신입니다. 굉장히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높으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나오시기로 예, 했고 오늘 아침에 처음 뵀습니다. 선관위에 오늘 네. 아침에 그 9시 땡 하면 이제 후보 등록하려고요. 그 저희도 한 8시 반 돼 가지고 일찍 갔거든요. 갔는데 먼저 와 계셔서 이제 인사드리고 근데 빨간 잠바 입고 오셨더라고요. 국민의힘인데. 네. 무소속인데. 무소속인데. 네, 무소속인데. 예. 그리고 이제 네. 또 양도 쌍도라고 네네. 도태우 변호사. 네. 이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네. 변호사 출신이죠. 아. 탄핵을 변호했던 네네. 네. 아주 그 오른쪽에 계시는 그러면 유영아 다음 넘버 2인가요? 거의 넘버 몇인지 모르겠으나 그 서석구 서석구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와 더불어서 아, 네. 아주 그 지역에서는 또 유명하신 거기도 분이고 빨간 잠바?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도건엽 전 그 대구 경북 경제자유 네. 구역 도건우. 도건엽 대구 MBC 기자분입니다. 이름 다 깜짝 비슷해 놀랐었겠습니다. 그분들. 미안합니다. 도건엽 기자. 도건우. 우리 네. 경자청장 전 네. 하셨던 이분도 나이가 아직 40대 50대 이제 초반 거의 네. 국민의힘 계열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근데 계열. 무소속으로 나와요? 이렇게 네 분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등록을 합니까? 예, 결정이 됐고 네. 그리고 우리 김수민 씨가 상당히 싫어하는 이인선 아. 전 경찰청장은 드롭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드롭. 나오지 않는 그럼 걸로. 무소속 4명. 무소속 4명 지금 이제 백수원 변호사는 민주당.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네네. 어떻게 될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천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 공천할지 됐어요. 않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네. 뭐 무소속 후보로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로 세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네. 어떤 분이 지금 결정이 될지는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거 구도가 5 내지 6자 구도가 될 것 같은데 백수범 후보의 네. 5, 6자 필승론 5, 6자 구도 필승론 혹시 기대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선거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게 좀 구상이 돼 있나요? 선거 전략은 뭐 짜다라가 없고요. 그냥 하는 짜다리 것뿐입니까? 없다. 네. 네. 근데 이거 참 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는 데는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막 표를 갈라가면은 좋겠죠. 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뭐 귀책 지역에 무공천한다 해놔놓고는 그 탈당해가지고 출마하고 이게 아직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다는 게 네. 예, 참 좀 서글프다 그럴까요? 예. 뭐 지금 국민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 참 좀 서글픕니다. 예. 지금 우리 HSG님이 2,000원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이재용 전 장관과 만나 보셨나요? 지역구 전 후보와 소통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셨는데 이 지역이 원래는 이제 네. 이재용 전 장관의 지역구였죠. 네. 네. 예, 그 저보다 이제 먼저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 전부터 중랑구 지역위원장 맡고 계시던 최창희 위원장님이 계셨죠. 그래서 최근에 공천 그 확정 후에 오늘도 뵀었고요. 아마 어제도 뵀고 그저께도 뵌 것 같고 요 사이에 뭐 거의 매일 이제 뵙기 위해서도 뵙고 또 다른 행사 가서도 또 우연히 뵙고 뭐 연락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또 최창희 위원장님이 그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후배를 공천한 당의 결정을 또 수용한다고 발표를 해주시고 열심히 돕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재용 전 장관님도 이제 공천 확정 후에 그 최창희 위원장님이 또 이재용 전 장관님이 지역위원장 하실 때 사무국장을 하셨던 이제 그런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이재용 전 장관님이 최창희 위원장님과 이제 저를 자리를 같이 주선해 주시고 예, 또 제 그 최창희 위원장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본 후보를 이제 돕자고 그렇게 해주셨죠. 예. 이 지역 구도에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해진 거는 맞긴 하나 네. 이게 자칫하면 네.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로 여러 명 나와서 경합을 하고 그 중에 만약에 2명 정도가 네. 싸움이 좀 크게 난다라고 네. 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뒤로 밀려날 수도 있는 네.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뚫고 나가려면 이제 결국에 어떤 메인 슬로건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각고의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네. 이제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까지도 이제 그 메인 슬로건에 네. 관해서 뭐 캠프 내에서 계속 활발하게 의견을 나눠왔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범 안들도 뭐 명함부터 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한 메인 슬로건은 이제 남욕하지 않고 네. 일할 줄 아는 청년, 예, 사람 냄새 나는 마을 변호사, 예, 네. 이렇게 이제 메인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뭐 이제는 부패 정치 바꾸자, 또 젊고 깨끗하고 이제 능력 있는 후보다, 이런 슬로건들도 이제 또 의견이 있었고 한데, 제가 또 나고 자란 또 지역의 이제 변호사고 아직까지는 청년이니까요. 예. 우리 나이로 45이니까 올해까지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동안 변호사 업무로 일에 대한 이제 훈련, 단련이 좀 잘 돼 있다고 뭐 봐주신다면, 그리고 이제 일할 줄 아는 청년, 또 사람 냄새 나는 마을 변호사, 친근한 그런 이제 지역의 청년 일꾼, 그걸 이제 메인 슬로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구 정치에 있어서 민주당 계열의 정치 선거를 치러내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제 후보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간혹 한두 번, 그게 뭐 이제 이재용 전 장관 그랬고요, 뭐 김부겸 지금 총리, 뭐 홍일학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한 명 정도만 좀 두드려졌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커리어 그러니까 좀 좋은 이런 그 변호사 커리어에 좋은 커리어요? 좋은 커리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민주당에서 잘 가지 않을 법한 그 대구에서는 절대 민주당 잘 가지 않을 법한 커리어에 정치 신인이 나온 게 제 기억에는 거의 최근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수범 변호사 후보께서 이제 변호사 시절에 보여주셨던 굉장히 다양한 사회 참여와 어떤 지역 간의 소통의 힘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거냐. 네, 이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 백수범이라고 하는 이런 청년 새로운 정치 신인이 지금 같은 구도에서 저러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선전해서 당선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사실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보다는 그냥 정말 지역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냥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분이라면 정말 당선이 되어서 대구를 좀 변화시켜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꼭 당선되려고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 기본표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까요? 지난번에 중남구가 곽상도 이재용 1대1 구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용 후보가 30% 중반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민주당 표의 맥시멈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5%에서 10% 정도를 더 받으셔야 당선 안정권이 되실 텐데 이 전략이 뭐냐?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없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이번에 곽상도 의원이 구속까지 되면서 그 속상하신 그 곽상도 의원이 재선할 때 중남구에서 60% 넘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 많은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속상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어차피 뭐 국민의힘은 후보도 없고 하니까 나온 후보들 중에서 뭐 인물이 그래도 제일 괜찮고 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찍기에 마음이 일단 좀 편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중간에 우선은 첫째는 우리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앞에 최창희 위원장님을 또 지지하셨던 분들 또 이재용 전 장관님을 지지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겠고 거기서 중도표는 저는 이렇게 요번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곽상도 의원이 구속된 바로 다음 날 달성공원에 새벽 시장에 아침에 나가 보니까요. 그때 그 곽상도 얘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곽상도 내가 잘하는데 아유 막 속상해 죽겠다. 뭐 내 어디 학교 후배인데 선배인데 속상해 죽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속상한 마음을 요번에 누구를 찍을 거냐. 근데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대고 제가 또 곽상도 욕을 막 많이 하면은 그분들이 또 마음이 더 아프실 거 아닙니까? 또 이 반감이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의 성격은 곽상도 의원과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심판 선거라는 게 두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명확한 거니까요. 저는 막 가급적 그 곽상도 의원을 지지했지만 요번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보들을 찍을 생각이 없는 그분들한테 제가 뭐 곽상도 의원 그 비판하는 것보다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젊고 깨끗하게 또 변호사 할 때 열심히 했던 것처럼 국회의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드려서 달래드리고 싶어요. 곽상도 전 의원도 이 지역 출신인가요? 아니에요. 성장이나 그건 아니고. 대건 고등학교 나왔죠. 학교가 고등학교 얘기 나왔겠네. 시민중학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네일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한 취지대로 기조대로 강하게 뭐 네거티브하게 하지 않으면서 또 그 상실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달랜다. 이럴 때 자주 나오는 슬로건이
지역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네, 가리키지는 않고 누구라고 가리키지는 네. 않고 중남구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네. 이거 괜히 짜줬나요 이거? 한 1,000만 원 받고 짜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지역 연구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되면은 네. 좀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공약도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떤 공약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1호 공약 발표했었는데요. 네. 그 중남구를 K 문화 컨텐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문화 동네로 이제 더 특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이것은 이창원의 아, 도전을 막기 위한 이창원 씨가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나가려고 할 제가 때 준비하던 공약 아닙니까? 제가 이 공약 비판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잘하시니까 그죠? 네. 비판도 네. 근데 이제 첫 공약으로 문화 공약을 내셨다는 문화 게 클러스터. 저는 네. 굉장히 좀 신선했고 네. 역시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 이 지역이 이제 중구는 대구 문화의 핵심이고요. 네. 1번지고 네. 남구는 이제 다양한 공연 예술 그 극장을 비롯해서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백수만 후보께서 어떻게 지역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가가 1호 공약에 좀 담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쇠락하는 구도심 원도심에 맞는 그런 공약으로도 준비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든 지역이든 잘하는 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 중남구에 뭐 공장을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남구는 역사, 예, 문화, 예술 이게 이제 중남구의 지금 암만 돈을 들여서도 새로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그 세월이 빚어놓은 그 장점이기 때문에 이 장점들이 지금도 상당히 이제 특화가 되고 있지만 좀 더 특화를 많이 시키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우리 지역들은 곳곳이 역사가 뭐 안 담긴 데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시청사를 또 이전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거기 후적지를 뭘로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그 시청사를 그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또 여러 이제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청사 후적지 지역 일대에 그런 이제 문화 클러스터를 만들고 중남구 전체의 골목골목마다 특색을 살려가지고 우리 그 지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이 대구에 가면 이 동네에는 뭔가 이런 특색이 있다. 또 저 동네에는 이런 멋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역 공약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네, 국회의원이 만약 된다면 네, 어느 상임위에 가서 네, 이런 법안을 발의해 보고 싶다. 네.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상임위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법사위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하게 되면서 또 환노위에도 환노위.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는 뭐 교육위 또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치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40대가 된 청년 세대 뭐 맏형이라 그럴까요? 어느덧 그렇게 됐는데 그 청년 세대 맏형으로서 20, 30대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물려줘야 될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공약 중에 지역 공약 말고 네. 좀 전국적인 것도 있습니까? 국가적인 거? 국가적인 거는 그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공공기관 한 400여 개 2차 이전하는 거를 추진을 하죠. 그래서 대선 후보 공약과 연계해서 또 제1호 공약과도 연계되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들을 네. 대구로 특히 중남구로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들어 있고요. 또 지금 캠프에서 뭐 검토 중인 것도 있어요. 제가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 문제를 하다 보니까 식수 우리가 낙동강물 먹잖아요. 특히 중남구는 또 낙동강물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물을 이제 더 친환경적으로
강변 여과 방식을 통해서 정화해서 깨끗하게 이제 깨끗한 식수를 중랑구에 공급하도록 하는 이거는 뭐 중랑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네. 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벌써요? 네네. 네. 한 번 더 맞죠? 나오세요. 그 이창원 대표님은 뭐 질문하실 거 아니요, 없습니까? 뭐 저는 질문보다도 네. 이제 주민으로서 당부 당부. 그 지역 유지 같아.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 선거랑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자칫 좀 이 대통령 선거에 가려서 네. 국회의원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저는 우리 백수범 후보께서 물론 지역 공약도 좋지만 큰 좀 정치적인 아젠다들을 뻥뻥 좀 지르면서 네.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시잖아요. 네. 얼마나 험난하시겠습니까? 힘내시고 네. 정말 이게 대구에서 신선한 새로운 바람, 좀 젊은 바람, 네. 좀 다른 이때까지 들어왔던 얘기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들 네.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보선 하시려면 이제 민주당을 안 좋아하는 유권자의 표도 얻어야 되잖아요. 네. 저기 저 네. 김수민 씨 같이 그 아까 전에 수재 로봇님이 백수범 변호사가 변호했었던 TV조선과 채널A가 훔쳐간 아이템이 뭐냐? 아, 예, 그게 이제 그렇죠. 조국 사태에 관련한 김병률 회계사 출연편이거든요. 그래서 백수범 변호사님이 선거운동 하시다가 예,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 내가 그거 변호도 했었다. 아 근데 저는 관건이 네. 1차 관건이 지금 여론조사 아직 실시를 안 했죠. 대구 중구 여론조사 남부 그렇죠. 후보 발표된 건 없죠. 아니 그 뭐 이제 사전에 된 건 있는데 뭐 예비 네.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계열의 국민의힘에 그 소속되어 있던 후보들이 다 들어간 거니까 네.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해본 적은 아직 없는 네. 거죠. 예비 후보 때 여론조사 3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첫 여론조사 때 저 딱 1% 나왔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정확하게 1% 나왔고 그 이후로 막 수직 상승해서요. 네, 두 번째는 1.4%, 네. 40% 성장이네요. 40% 성장. 세 번째는 1.6% 60% 나왔습니다. 성장. 예, 네. 네. 계속 막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론 발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첫 조사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네. 같다. 이제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첫 조사 말고 어. 요 공천 이제 확정 후에. 구도가 확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더불어민주당, 네. 백수범 이렇게 네. 이제 나갈 거니까 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은 어느 정도의 고정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만 당선이 안 되더라 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무소속 후보 중에 누가 더 강자로 떠오를 거냐. 네. 이렇게 돼서 무소속 후보 중에 1, 2등이 누구이냐. 그리고 이제 요들과의 싸움에서 2위권 안에 민주당 후보가 언제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사도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예, 끝으로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네. 대구 중구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백수범 네. 민주당 후보의 말씀 마무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구도 뭐 좀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구가 천년만년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뭐 옛날에 그 독립운동도 또 세게 하던 곳이고 또 독재시대 때 민주화운동도 세게 하던 곳이 어쩌다 보니까 수십 년째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 되고 말았는데 또 지금의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그 대구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거를 좀 앞당기고 싶고 또 확실히 변화가 되도록 하고 싶어서 저도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좀 젊은 40대 이하의 그런 정치 세력이 건전하고 좀 깨끗하고 실력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참하다, 깨끗하다. 예, 백수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비지로 범 내려온다 꼭 깔아주세요. 백수범 내려온다. 올해 또 범의 핸드 네. 백수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랑이 없는 구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뭐 무소속 후보들도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속에서 선전 네. 네, 대구를 빛내는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수범 후보와는 또 선거 이후에 한 번 더 불러보죠. 네. 그때 꼭 어떤 불러주십시오. 소식으로 돌아오실지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앞으로도 보궐선거라든지 또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관한 조명, 후보자 초청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끝으로 후보님도 같이 네. 저희 마지막 구호가 있습니다. 마무리 구호가 있습니다. 아세요? 본 지가 오래된. 그 타짜에 나오는 네. 네. 아수라 발발타라고. 네, 네, 네. 저희가 뉴스 밑장이기 때문에 아수라발바타를 외치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봄이 되려